네, 부모님들 중에서는 가끔 왜 애가 나는 안 좋아하고 엄마만 좋아하냐, 왜 나는 안 좋아하고 아빠만 좋아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그 자녀하고 관련된 부모 교육을 하다가 좀 재미있는 질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중학생 딸 둘을 키우는 아빠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대부분의 고민 상담이나 이야기는 엄마와 하고 아빠는 필요시에만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시라는 건 용돈이 필요할 때, 뭔가 고장난 기계를 수리할 때만 아빠한테 와서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걸고, 나머지는 이제 모두 엄마랑 이야기를 한다는 청소년 딸을 키우는 아빠의 고민이었고요. 또 아들을 키우는 엄마는 반대의 어떤 걱정을 얘기하셨어요. 엄마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저와 말을 하지 않고 아빠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축구를 좋아하니 아빠와 이야기를 할 때는 웃음꽃이 피거나 심지어 제 앞에서 귓속말로 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좀 재미있었는데요. 아빠는 아빠대로 왜 딸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왜 엄마하고만 다정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엄마는 반대로 애가 컸다고 이제 엄마랑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나? 근데 왜 아빠랑은 저렇게 재밌게 얘기해? 라는 이렇게 서운함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나 말고 배우자. 엄마라면 아빠, 아빠라면 엄마와만 아이가 친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나는 이제 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샘을 내는 분도 있고요. 뭔가 문제가 있나?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어느 쪽 부모하고 더 친한가, 친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이가 어떤 쪽 부모를 더 친하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거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지한다는 건 배고플 때 밥을 주고, 졸릴 때 재워주고, 아플 때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엄마가 주 양육자예요. 그래서 엄마가 보살피기 때문에 애들은 이제 무조건 엄마한테 달려가게 됩니다. 가끔 컨디션이 좋을 때, 졸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 않을 때, 놀이가 필요할 때는 아빠하고도 잘 놀아요. 근데 뭔가 불편해질 때, 뭔가를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주 양육자한테 달려가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엄마라는 거죠. 이럴 때 아빠는 이렇게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서운하다는 감정은 부모하고 자식 간에 별로 적절하지 않아요. 내가 아빠인데 애가 안 놀아준다고 서운해. 그럼 애는 아빠의 기분을 살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죠. 내가 아무리 서운해도 얘는 나의 보살핌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애인데, 아빠가 서운해한다는 건 그 애하고 나의 관계를 잠깐 망각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랑 더 긴밀해지잖아요. 그래서 애가 어리면 엄마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치면 엄마한테는 90을 의지하고 엄마하고 90의 관계의 강도를 갖는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10을 갖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를 갖고 할머니, 아빠, 할아버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두 번째가 아빠라고 해도 90 다음에 10을 갖고 9, 이래도 90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는 할머니야, 아빠야 이렇게 해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8대2, 7대3, 5대5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빠가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왜 할머니보다 더 안 좋아해,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애랑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애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필요한 게 긴급하면 긴급할수록 무조건 이제 엄마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한테 다정하게 반응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막 뛰는데 이렇게 엄마가 뛰지 마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괜찮아? 그럼 이제 아빠한테 와서 좀 더 친밀하게 굴죠. 그래서 뭐 엄마가 안 된다 그래도 아빠한테 와갖고 살짝 뭐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한 5살, 6살 정도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자기한테 다정하게 허용적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애 엄마가 너무 애 버릇을 이제 망친다. 거꾸로 아빠가 너무 애를 잡는다. 혹은 아빠가 버릇을 망친다.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다투는 이유도 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진다는 건 뭐 엄마나 아빠 더 다정한 사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통제할 때 애는 내 말을 들어요. 아, 오늘 뭐 더 아이스크림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뭐 좀 시무룩해졌어. 시무룩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얘는 아빠한테 뭐 웃고 아빠한테 더 자주 가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마다 더 이제 아빠한테 가서 뭐 애교를 떨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재하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나는 나만 나쁜 역할을 하고 왜 뭐 당신만 좋은 역할을 해? 뭐 나는 악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이한테 역할이라는 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 뭐 요거는 사실 서로 이렇게 뭐 나누거나 이러기는 되게 어려워요. 애착이라는 건 가능한 한 사람하고 형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훈육은 서로 비슷하게 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는 무조건 안 된다는데 아빠는 다 된다 그래. 이렇게 할수록 아이는 어떤 기준을 배우는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탕을 뭐 3개 이상 먹으면 안 돼. 엄마도 안 되고 아빠도 안 돼. 그러면은 사탕을 3개 이상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엄마는 무조건 주고 아빠는 안 된다 그러면 엄마는 되고 아빠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규칙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가 악역을 해라, 내가 악역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구분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이제 가급적 두 분이 같은 규칙을 갖고 아이한테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성격이 달라서 한쪽이 더 엄할 수는 있어요. 뭐 아빠는 좀 엄격해서 뭐 얘가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뭐 화를 벌컥 내. 근데 엄마는 상대적으로 뭐 좀 그런 거를 덜 중요하게 생각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닌데, 특히 훈육할 때 뭐 엄마든 아빠든 화를 많이 내면 아이는 그런 엄마나 아빠한테 이렇게 다정함을 느끼기 이렇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화를 낼 때 불같이 화를 내. 그러면은 간혹 다정하게 해줘도 아이는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런 게 오죠.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쟤 왜 그래?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화를 왈칵 내고 그 다음에 기준이 없이 화를 내고 이런 그 부모한테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친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 또 좀 달라져요. 뭐 물론 그 전에 이미 이제 엄마하고 다정하다, 아빠하고 다정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많이 주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뭔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뭐 아빠하고는 왜 이런 얘기만 하고 엄마하고는 저런 얘기를 하냐, 뭐 왜 엄마는 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아빠하고는 뭐 깔깔대고 귓속말까지 하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는 이유가 지금 질문을 주신 아빠는 고민 상담은 엄마하고 하고 용돈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한다. 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서운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학생 딸이 예를 들면 자기 친구하고 뭐 약간 미묘하게 다퉜어요. 아니면은 뭐 뒷담을 했어요. 자, 근데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 걱정이 돼. 자, 이 얘기를 아빠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아빠 내 친구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모르고 얘랑 되게 친한데
얘한테 뒷담을 했어. 어떡하지? 얘가 알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아빠들이 뭐라 그럴까요? 일단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왜 문제지? 자, 남자들은 이렇게 섬세하게 감정선을 이렇게 뻗고 있지 않거든요. 관계에서. 그냥 누군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흘려듣죠. 보통 흘려듣는다기보다 별 의미를 잘 모릅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그냥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정서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기껏 아빠하고 친해서 와서 아빠 내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걔가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보통 아빠들은 신경 쓰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경 쓰지 마. 왜 신경을 써? 아니 근데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럼 가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래서 남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남편은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아들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엄마가 이렇게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 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감정하고 관련된 문제는 남자들하고 의논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모르겠어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약간 화를 내요.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라든지 그런 거 왜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두세 번만 반복돼도 이들에게 뭔가 고민을 상담하고 위로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결론이 아주 빠르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질문을 하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뭔가 딸하고 공유하는 어떤 관심사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맘마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맘마무라는 어떤 아이돌이죠. 아이돌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맘마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제가 아빠는 맘마무를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많이 아시냐 그랬더니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딸이 좋아하지 않아도 맘마무를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당연히 딸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라고. 자, 근데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얘기를 나눠주는 사람은 그 대화를 나눌 때 그 즐거움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동생하고 야 시어머니가 이러저러해 라고 얘기할 때랑 남동생하고 시어머니가 이러저러해 할 때 굉장히 내용의 어떤 그런 게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친구 중에 시부모님이 안 계시는 친구랑 시어머니 얘기를 하거나 계시는 심지어 모시는 친구랑 얘기를 하거나 네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분이라 시어머니 흉을 볼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같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훨씬 더 즐겁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딸 때문에 그 맘마무를 좋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지만 맘마무에 대한 대화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티켓을 사주는 게 훨씬 더 관계에는 좋습니다. 근데 그 티켓을 사서 친구랑 같이 가 이런 거랑 아빠랑 같이 가자 라고 했을 때 서운하지만 아이는 친구랑 같이 가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맘마무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애들은 이렇게 깍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나는 깍 하는데 아빠는 옆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날 바라보면 재미가 반감됩니다. 예,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아빠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빠와 이야기를 할 때는 웃음꽃이 피거나 귓속말을 한다. 자, 이제 축구에 대한 남자들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여자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만약에 어머니들 중에서 쇼핑을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에 한 10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아빠가 축구를 좋아하면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기뻐할 일이에요. 보통 이제 남편은 자녀들하고 이렇게 감정을 주고받는 게 쉽지 않은데 아들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큰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제거리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유럽 축구, 프로축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밤새 합니다. 우리하고 이제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엄마가 막 야단쳐서 몰래 보는 거하고 아빠랑 같이 가서 둘이 낄낄대면서
뭐 남편이 여보 우리 이거 조금만 더 볼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는 거랑 아이 입장에서는 그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아이하고 이렇게 정말 재미나는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엄마가 축구를 좋아하시면 돼요. 근데 저도 축구 안 좋아하는데 쉽지 않죠. 다행히 저희 아들도 축구를 좋아하진 않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거는 국제 정세와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먹을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요. 그냥 아이가 하는 얘기를 저는 그냥 들어줍니다. 뭐 들어주고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보통은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은 왜 아빠하고만 얘기를 할까요? 우리 딸은 왜 엄마하고만 고민 얘기를 할까요? 라는 거는 엄마에 대한 사랑의 정도와 아빠에 대한 사랑의 정도와는 이제 별개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5살이 될 때까지 한 그 정도 나이까지는 아이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자기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을 무조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90% 엄마를 더 선호하고 특히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불편할 때는 99% 엄마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5살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어떤 통제와 훈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은 좀 느슨하게, 다정하게, 웬만하면 허용해주는 그런 이제 부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쪽 부모가 엄격하고 다른 쪽 부모는 상대적으로 허용적이면 엄격하지 않은 쪽과 좀 더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죠. 자, 근데 이럴 때는 아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나치게 허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그 훈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이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뭐 허용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부모하고 좀 더 친밀해집니다. 아무래도 주제를 공유하다 보면 좀 깊이 있는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공감이 좀 더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든지 뭐 서운해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부모로서는 사실 맞지 않는 태도고요. 특히 비위를 맞추는 건 좋지 않습니다. 비위를 맞추다 보면 어떤 훈육과 통제의 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몇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아이하고 사이좋은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능한 어려서부터 뭐 아빠가 맨날 바쁘고 출장 다니다가 뭐 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친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투자한 게 없어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훨씬 더 기회가 많아져요. 뭐 예를 들면 엄마하고 딸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내하고 사이가 좋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면 슬그머니 끼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얘기에 참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를 통해서 아이하고 어떤 간접적인 끈을 맺는다.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면 아들이 나한테도 조금 더 곰살궂게 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발달, 성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그냥 여유를 갖고 지켜본다. 뭐 일부러 그러거나 뭐 서로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약간의 부모 간의 간격은 부부 간의 사이가 좋은 것으로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